개념센 라이트 대수 4단원 로그함수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fx는 4분의 1 곱하기 5x-1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x가 지수에 있으니까 지수함수고요. 그걸 뭐 평행이동해서 만든 그래프인 거죠. 더하기 4도 있으니까. 그거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역함수 gx. 그리고 역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역함수 문제를 봤으면 항상 우리가 역함수를 굳이 구해야 할까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면 구할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역함수를 안 구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접근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면 좋은 게 뭐냐면은 어떤 지수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뭐 y는 a의 x제곱이었다 라고 할게요. 근데 이거는 점근선이 기본적으로 y는 0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를 역함수로 구하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로그함수가 나오는 거 알고 있죠. 로그함수. 그때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점근선 A 역함수로 나오는데 그때 중요한 거는 밑이 안 바뀐다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지수함수의 밑이 A였다면은 역함수로 구했을 때 밑도 여전히 A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때 점근선의 식은 X는 0으로 바뀌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그 역함수를 구할 때 X랑 Y를 바꾸는 거니까 점근선도 마찬가지로 Y는 0이었던 게 X는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 우리가 원래 지수함수의 점근선을 알고 있다면은 거기서 Y만 X로 고치면은 그 우리가 역함수로 구했을 때 로그함수의 점근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원래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이라는 거는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항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앞에 있는 4분의 1이나 여기 지수의 마이너스 1 같은 거는 X축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였다는 걸 말해주는 건데 점근선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숫자가 이 문제에서 중요한 숫자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위아래로 얼마나 움직였는지인데 그거는 뒤에 있는 더하기 4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럼 fx의 점근선은 찾으면은 이제 y는 4였던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뭐 어떻게 이렇게 함수가 있었던 건데 역함수로 구했을 때는 그럼 점근선이 반대로 x는 4가 된다는 거예요.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잘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그 문제 답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y랑 x 바꿔갖고 역함수를 구해서 점근선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역함수를 구했다고 치면 답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y는 로그 5에 20에다가 x 빼기 4. 그렇죠? 이때 중요한 건 점근선이 나오는 이유를 말해줬는데 그 진수가 0보다 크다라고 정의역을 정해주면은 그 정의역이 시작하는 부분에 있는 숫자가 점근선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 부등식을 풀면은 그러면은 x 빼기 4가 0보다 크다니까 x가 4보다 크다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점근선은 이제 x가 4였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때부터 대입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근선을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수함수의 점근선에다가 y를 x로 고친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2번 문제. 이번 함수 y는 로그 ax 더하기 b가 있는데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원래 함수랑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교점은 항상 y는 x가 중간에 끼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로그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고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은 y는 x가 있고 그 두 점에서 다시 또 그 역함수의 그래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원래 함수고 파란색이 역함수인데 그 둘이 만나는 곳이 x좌표가 문제에서 2랑 4라고 줬죠. 그럼 앞에 있는 게 2였을 테고 뒤에 있는 게 x좌표가 4였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y좌표를 구해내야 되는데 대입하려면은 그때 y는 x 위에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그 문제에서 주어진 x가 2라는 곳이랑 4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 다 2,2하고 4,4라는 점이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에서는 이제 해야 되는 게 빨간색 그 원래 함수의 그래프에서 a랑 b 값을 구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모르는 게 두 개 있으니까 대입할 수 있는 점이 두 개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2,2랑 4,4를 지난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역함수는 이 문제에서 페이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역함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역함수에 만나는 곳이 y는 x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냥 2,2랑 4,4를 구해서 대입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빨간색 식에다가 이제 2,2 대입하니까 2는 로그 a의 2 더하기 b가 되고요. 4,4 대입하니까 4는 로그 a의 4 더하기 b가 되고 이걸 연립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럼 연립할 때 가장 그 중요한 원칙은 또 뭐냐면은 한 문자를 지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로그가 있지만 b를 지우긴 쉬워요. b는 그냥 뒤에 더하기 b만 있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늘상 했듯이 두 식을 뺐을 때 b가 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약간 또 머리를 쓰면은 그냥 빼버리면은 이제 아래 게 4고 위에 게 2니까 음수가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싫으면은 밑에 식을 플러스로 두고 위에 식을 마이너스로 둔 다음에 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뭘 하냐면은 4 빼기 1한다는 거예요. 좌변에서는 4 빼기 2 하니까 2가 나오고 우변도 마찬가지로 지금 로그 a의 4에서 로그 a 1을 뺄 거예요. 그럼 얘는 밑이 같은 로그이니까 그 진수끼리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로그 A 해놓고서 그럼 마이너스 붙어있는 2가 분모로 가고요. 플러스인 4가 분자로 가는 거죠. B는 뺐을 때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은 이거는 또 로그 방정식인 거니까 이제 풀려면은 밑을 통일해야겠죠. 그럼 왼쪽에 있는 2도 통일해주니까 로그 A로 맞춰주고 그럼 안에 들어가는 게 A제곱이에요. 그래 2가 나오니까. 그럼 밑 통일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것은 진수가 똑같았으니까 값이 같았겠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A제곱이 2였구나. 그래서 A는 루트 2였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 다시 루트 2를 구했으니까 이걸 대입해서 두 식에 대입해서 이제 B를 구하면 되겠죠. 위의 식이 작으니까 위에 거에 대입할게요. 그럼 2는 로그 루트 2의 2 더하기 B예요. 근데 루트 2의 제곱이 2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루트 2의 2는 2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B가 0이었구나가 나오는 거죠. B는 0. 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해놓은 두 A 값, B 값을 더하면은 답은 루트 2가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그 점을 어떤 점을 대입할 수 있을까를 잡으면 되고 연립할 때에는 무조건 한 문자를 지워준다는 원칙을 지키면 돼요. 그죠? 다음 3번 볼게요. 3번은 이제 일단 그림에는 로그 2x라는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그 위에 점 A가 있대요. 그런 다음에 A를 가지고서 사각형 ABCD를 그려보니까 걔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나왔대요. 그죠? 그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 일단. 그런 다음에 점 D의 좌표를 A, B라고 했으니까 그 D를 구하는 거죠. 일단 문제가 좌표를. 그럼 얘를 A, B라고 했다고 치고 그러면은 일단 이 문제 주어진 거는 한 변의 길이니까 그 변의 길이를 표현해 줄게요. 그럼 AB의 길이도 2가 되고요. BC의 길이도 2가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 AB의 길이가 2라는 것은 그 A의 Y좌표가 2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점 A의 좌표를 구할 때 점 A의 Y좌표가 2였다는 것이고 그럼 X에 얼마를 대입했길래 Y가 2가 나왔을까 구하면 되겠죠. 그럼 2는 로그 2의 X였어요. 그래서 X 값은 4였다는 거죠. 왜냐면 얘가 2의 제곱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A의 X좌표가 4라고 구해놓은 거예요. 이제 4,2였어요. 그럼 거기에서 다시 D로 가려면은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면 되거든요. 한 변의 길이 2니까. 그래서 이제 D의 좌표를 구하면 X값은 플러스 2 되니까 6이 되고 Y값은 그대로 2였다는 거죠. 따라서 좌표는 6,2였구나. 그럼 AB 곱한 거는 12였구나. 라고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좌표 첫 번째 것만 어떻게 구할 수 있으면은 나머지 4개를 구하는 건 쉬우니까 잘 접근하면 되고요. 다음 4번 문제. 4번은 함수 로그 함수가 나와 있고요. 평행이동을 뭐 A랑 B만 했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점근선이 X는 5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점근선이라는 거 애초에 저번에 말했죠. 이제 여기 진수가 0보다 크다고 식을 세우면 걔가 그 정의역이 나오는데 그때 답으로 나오는 숫자가 점근선의 좌표예요. 그래서 x 빼기 a가 0보다 크다 때문에 정의역이 x가 a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정의역 그때 범위가 a부터 출발하니까 이제 점근선은 그 부등호를 등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x는 a라고. 그죠? 근데 얘가 바로 x는 5였기 때문에 그걸로 a가 5였다는 거 알아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F11은 9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X값을 11 대입해서 9가 나오게 B를 짜맞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9는 로그 6에 11 빼기 5 더하기 B였고 그럼 괄호 안에 게 6이니까 그럼 로그 6에 6은 1이에요. 그래서 B를 구하면은 1 넘기니까 8이 나오죠. 네, 그렇게 A랑 B를 구했고 더하면은 13 나오네요. 이렇게 로그 함수든 지수 함수든 점근선을 구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어떤 식으로 점근선을 구할 수 있는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헷갈리지 않고. 다음 문제 5번.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해서 만들 수 없는 것을 구하래요. 그죠? 그럼 이제 만약에 지수 함수 같은 거면은 대칭이동할 때는 그 x나 y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붙은 거 보면 되고 그때 중요한 건 밑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했을 때는. 그래서 밑이 바뀐 게 있나 없나를 잘 찾으면 되는 거예요. 1번 볼게요. 1번은 밑이 2분의 1 됐는데 사실 얘는 그냥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괄호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1번 그래프는 그냥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x가 마이너스 x가 됐으니까 y축으로 대칭을 시킨 거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2번은 보이죠 그냥. 플러스 3만 붙었으니까 이거는 y축으로 3만큼 옮겼구나 라고 보이니까 가능해요. 3번도 이제 그 x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얘는 x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고 그럼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1을 빼내서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거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 2의 x제곱이 있었어요 원래. 근데 걔를 일단 그 y는 로그 2x로 고칠 수 있죠. 이건 역함수를 구하는 거고 역함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y는 x에 대칭을 시키는 거니까 대칭이동으로 만들 수 있는 함수인 거예요. 로그 함수는.
그쵸? 그때 중요한 건 밑이 안 바뀌었다는 거고요. 다시 얘가 근데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되었다는 것은 중간에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이너스가 y에 붙어 있는 거니까 x축에 대칭을 시킨 거죠. 그쵸? 그래서 대칭 이동 두 번 하니까 나오네요. 얘는 3번 가능해요. 4번도 이제 밑이 일단 2분의 1로 바뀌었지만 2분의 1은 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러니까 4번은 얘가 3번이었고 4번은 일단 그 밑에 있는 그 마이너스를 빼낼 수가 있죠. 앞에 그 개수로. 그럼 y는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써주고요. 로그 2의 x 빼기 1이다. 그럼 이 과정이 뭐예요? 원래 그래프가 y는 2 x제곱이었는데 걔를 처음에는 일단 y는 x 대칭을 시키죠. 그래서 y는 로그 2의 x가 나왔고 걔를 다시 마이너스가 y에 붙어 있으니까 x축에 대칭을 시켜요. 그럼 그래프가 식이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나왔을 텐데 이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밑이 2분의 1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x 빼기 1이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또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빼기 1이 나온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물론 시험 문제 풀 때는 이걸 과정을 다 하나하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 수 있냐 없냐 보는 거니까 이게 부호가 바뀐 건지 밑이 바뀐 건지를 구분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은 이제 보세요. 5번은 y는 일단 밑이 2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안에 루트 x가 있으니까 루트 x는 이제 x의 2분의 1승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지수에 있는 2분의 1을 앞으로 빼낼 수가 있죠. 그럼 빼내줍시다. 2분의 1 로그에 2의 x예요. 그런데 평행이동을 하거나 대칭이동을 해서 여기에 2분의 1을 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쵸?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면 얘는 그 2분의 1을 여기 로그의 밑으로 넣어주면은 얘가 역수로 들어가니까 로그 4x가 된 거거든요, 얘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x제곱을 아무리 잘 옮긴다고 해도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해서 밑이 4인 걸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4라는 거를 이제 앞에 개수가 1을 유지하면서 밑이 2가 될 수 있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으로 만들 수 없는 그래프인 거예요. 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 하는 거는 뒤에 플러스 얼마 붙는 거, 대칭이동 하는 거는 부호가 바뀌는 거, 이런 식으로만 바꿔서 원래 식을 바꿀 수 있냐 물어보는 거니까 잘 찾으면 되고요. 6번 문제. y는 로그 2의 10x가 있었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이제 y축으로 마이너스 3 옮겼다. 그 다음에 x축에 대칭 이동했다. 그럼 이 순서를 잘 지켜서 따라가면 돼요. 일단 y는 로그 2의 10x가 있었는데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3 옮겼으니까 상수항에 빼기 3 하면 되죠. 그럼 y는 로그 2의 10x 빼기 3이라고 쓰면 되고요. 다시 그 다음에 x축에 대칭한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y에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y는 로그 2의 10x 빼기 3이 되고 왼쪽에 마이너스를 옮겨올 수 있죠. 얘는 플러스로 바꾸고 뒤에 거가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네, 부호가.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랑 일치하냐면은 y는 로그 2의 x분의 a하고 일치했대요. 그죠? 그럼 그냥 개수를 비교해서 정리해서 똑같다는 걸 가지고 a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그럼 왼쪽에 있는 거를 로그를 하나 합쳐갖고 오른쪽 거랑 비교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오른쪽 걸 빼내서 이거 만드는 게 좀 귀찮으니까. 번거롭죠, 그러면은. 왜냐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a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얘를 합치려면 밑이 통일되어야 되니까 3은 일단 로그 2의 2 3제곱이라서 8이에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얘를 앞에 있는 로그의 진수를 분모로 보내면 되죠. 그래서 로그 2의 10x분의 8이라고 쓸 수 있고 걔가 이제 로그 2의 x분의 a랑 같았던 거예요. 그럼 밑이 같으니까 그냥 여기 진수가 똑같았겠지. 그럼 10분의 8 x분의 1 해놓은 게 x분의 a랑 같으니까 x는 없애주고요. 그냥 a가 10분의 8이니까 약분해서 5분의 4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순서가 중요하고요. 그 문제에서 주어진 순서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왼쪽 거를 로그 공식으로 식변형해갖고 오른쪽 거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건 어렵지 않게 쓸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7번 문제. 대소비교 문제예요. 그죠? 그럼 일단 x범위가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다 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세 수가 있는데 걔가 다 로그 2분의 1로 밑은 통일되어 있는데 이제 좀 복잡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일단 첫 번째 a 나와 있는 거는 바꿀 만한 게 있죠. 얘는 그냥 x의 지수가 2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진수에 있는 지수고 그럼 2를 앞으로 빼내서 2 로그 2분의 1에 x라고 고칠 수 있겠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b랑 c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왜냐면 b에 있는 제곱은 지금 로그를 전체를 제곱하는 거니까 이건 성질로 바꿀 게 없고요. c도 마찬가지로 로그 연달아 있을 때 바꾸는 공식은 없었거든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여기까지 정리는 다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가 고민인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 항상 복잡한 식이니까
혹시 반복되는 모양이 있는지를 찾아갖고 걔를 치환해야겠다고 마음먹어야 되거든요. 봐봐요. 그럼 A에는 일단 로그 2분의 1의 X가 일단 들어있어요. 근데 B에도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로그 2분의 1의 X가 들어있어요. C에도 마찬가지로 로그 2분의 1 안에 로그 2분의 1의 X가 들어있죠. 이런 걸 봐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똑같은 모양이 나오니까 복잡하니까 이걸 치환하자. T로. 이런 아이디어를 쓸 수 있겠죠. 그럼 항상 또 치환할 때는 중요한 게 원래 있던 문자가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치환한 문자인 T도 범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X가 있었으니까 그 로그를 취할 때 로그 2분의 1에 X가 있을 텐데 걔도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애초에 문제에 나와 있던 그 부등식에다가 거기 세 변에다가 전부 다 로그 2분의 1을 취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밑이 일부러 작은 로그를 양면에 취할 때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4분의 1이 왼쪽에 있던 4분의 1이 오른쪽으로 넘어오고 그때 로그 2분의 1에 4분의 1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2분의 1은 왼쪽으로 넘어오는데 바뀌어갖고 그때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밑이 일부러 작은 로그를 취할 때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걸 이용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랬을 때 왼쪽 거 계산할 수 있죠. 왼쪽 건 1이에요. 그냥 같은 수니까. 그리고 오른쪽 거는 2분의 1 제곱한 게 4분의 1 나오니까 얘는 2예요. 그럼 가운데 건 우리가 t로 치환했고 따라서 t의 범위가 1과 2 사이였구나가 나온 거죠. 그럼 이 범위에서 이제 a는 2t였고요. b는 t제곱이었고 c는 로그 2분의 1의 t였던 거죠. 그럼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큰지를 보면 돼요. 물론 이런 문제 빨리 풀려면 그냥 여기 사이에 있는 값 2분의 3 대입해갖고 확인할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좀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알아볼게요. 그래프를 가지고. 그럼 이제 여기 세 개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거든요. 봐봐요. 이제 y는 et라는 거는 그냥 제일 쉬운 그래프니까 얘를 먼저 그리면 이제 올라가는 직선이 나오겠죠. y는 et. 그리고 y는 t제곱을 그리면 걔는 이제 2차 함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y는 t의 제곱. 그리고 로그 2분의 1 t는 이제 로그 함수인데 내려가는 모양으로 나오죠. 내려가는 모양. 그러니까 로그 2분의 1 t는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그때 x절편 1이 되고요. 그쵸? 로그 2분의 1의 t.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를 같이 그려준 다음에 이제 t값의 범위가 1과 2 사이인데 그때 어떤 그래프가 제일 위에 있는지 보면 되거든요. 그럼 1일 때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이제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구해볼게요 한번. 그럼 y는 2t라는 그래프는 t에 1 대입했을 때 2를 지나니까 그럼 여기에 가로선을 그어요.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그 가로선과 세로선이죠. 미안해요. 세로선을 그었을 때 그때 그 y는 2t와 만나는 곳이 좌표가 하나 나오는데 그 점 좌표가 1,2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t제곱에다가 또 1을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나오는 그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의 좌표는 1,1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이제 로그 2분의 1 t는 이제 1 대입하면 0 나오니까 1,0을 지난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잡았고요. 그럼 다시 그 뒤에 교점이 하나 있잖아요. y는 2t하고 y는 t제곱하고. 그럼 교점을 또 구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교점을 구하면 얘는 t가 0이랑 2가 나오는데 그럼 t가 0인 곳은 여기 앞에서 0,0에서 만났다는 뜻이고 t가 2인 곳은 여기 뒤에 있다는 거니까 얘가 2,4였다는 거죠. 둘 다 2를 넣으면 4가 나오니까. 이렇게 일단 교점들 중요한 점을 찾았고요. 여기 첫 번째 나온 1은 이제 그 로그 x의 로그 2분의 1의 t에 x절편이니까 구해봤고 그 점을 대입해서 이제 1,1과 1,2를 얻은 거예요. 뒤에 2,4는 이제 그 1차 함수랑 2차 함수가 만나는 곳을 얻은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t가 1부터 2까지니까 지금 t가 1일 때는 여기고요. t가 2일 때는 여기에요. 그 사이에서 그래프가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일단 y는 2t가 제일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큰 거니까 2t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t제곱의 그래프죠. 그러니까 t제곱이 그 다음으로 오고요.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로그 2분의 1 t가 맨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 2분의 1의 t가 제일 작았던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원래 거 a가 제일 컸고 그 다음 b였고 그 다음 c였다라고 그래프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때 대수 비교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있죠. 1과 2. 그 사이에서의 그래프의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강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서 대강 자르면 안 되고 실제로 1과 2를 대입해서 그때 y값이 얼마인지를 가지고서 누가 위에 있나를 차근차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1을 대입한 게 물론 x절편이 1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범위가 시작하는 곳이 1이기 때문에도 있어요.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때 이제 1,2, 1,1, 1,0이 나오니까 그 순서대로 이제 이 세 함수가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위가 2까지인데 2를 대입했을 때는 그 1차 함수랑 2차 함수 만나는 곳이 2였고 그리고 로그 함수는 음수가 나오니까 걔가 아래쪽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위치를 잘 잡아서 그려갖고 누가 제일 위에 있나를 가지고 대수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보세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이게 싫다, 그래프가 너무 싫다 그러면 이제 대수 비교할 때 또 다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그 공수2 때 배웠던 건데 두수를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3이랑 5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당연히 우리 알고 있죠. 5가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왜 그런지를 물어보면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를 설명하려면 이제 빼보는 거예요, 두 개를. 그럼 3 빼기 5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런데 얘는 음수예요. 그런데 어떤 두 수를 뺐을 때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애초에 앞에 있는 게 작았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3이 작았고 5가 컸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지금 2t가 큰지 t제곱이 큰지를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식만 보면 모르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럴 때 빼보는 거예요. 이 t에서 t를 빼요. t제곱 빼요. 그럼 이제 얘가 인수분해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t로 묶이니까 t에다가 2 빼기 t로 묶이죠. 그럼 그때 여기 있는 t는 범위가 지금 1과 2 사이니까 얘가 양수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2 빼기 t도 t가 1과 2 사이니까 양수가 나오고요. 그럼 이게 양수인 거죠. 그런데 애초에 내가 뺀 게 a 빼기 b였는데 빼보니까 걔가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앞에 있던 a가 컸던 거예요. 따라서 a가 b보다 컸다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빼서 부호로 확인한다는 아이디어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프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일단 두 개를 빼서 양수가 나오나 음수가 나오나 이거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C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왜냐면은 1과 2 사이에서 이걸 뭐 A랑 B나 A랑 C를 빼서 이제 누가 더 큰지를 증명하기 어렵고요. 왜냐면 로그랑 1차 함수니까. 걔네는 이제 그 t가 1부터 2 사이에서는 얘가 애초에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기 오른쪽에 그려놨듯이 음수가 나와요, y값이. 왜냐면 1,0이 절편인데 거기보다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애초에 위에 있던 이 t랑 t제곱은 양수였고 걔네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따로 논리를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C가 제일 작았다. 왜냐면 중간에 0이 껴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야 되고 그 대수 비교하는 문제는 유형이 다양해서 사실 한두 문제 풀어갖고는 바로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 앞에 있었던 지수함수랑도 같이 봤었고 또 뒤에 삼각함수랑 또 볼 거니까 그래프를 가지고서 누가 제일 위에 있나를 가지고 대수를 비교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네, 넘어갑시다. 다음 8번 볼게요. 8번은 일단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가 나와 있고 그때 함수가 있는데 함수의 모양이 복잡해 보이지만 분석을 하면은 y는 일단 있고 로그 3에 이제 진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진수의 모양이 2차식 모양이고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k라고. 근데 그 함수의 최소값을 구했더니 그 2였대요. 그럼 일단 이 조건을 가지고서 모르는 거 한 개가 있는데 k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문제를 봅시다. 옮겨 적으면 y는 로그 3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k이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이 함수는 이제 로그 밑이 3이니까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진수가 커지면은 y값도 커지고요. 진수가 작아지면은 y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인데 그러면은 이 함수의 최소값이 2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진수가 제일 작을 때 상황이 y가 2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진수가 제일 작아지려면 얼마를 대입했을까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 진수가 2차식이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고 그때 이 2차식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축을 구할 수 있죠. 왜냐면은 x제곱이랑 x는 개수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그 개수를 가지고 마이너스 2a분의 b로 축을 구하니까 x는 2가 나오죠. 따라서 이제 진수에다가 x에 2를 대입했을 때가 제일 작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y값이 2인 거니까 대입해서 구할 수 있죠. 그럼 y는 2가 나오는데 그때 로그 3에 x에 2를 대입한 거니까 4 빼기 8 더하기 k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x는 2를 대입한 거예요. 그때가 진수가 제일 작아지니까 y값이 제일 커지고요. 그럼 이때 이제 계산하면은 여기 오른쪽 거는 로그 3에 k 빼기 4가 나오는데 걔가 왼쪽 거는 밑을 통일해주니까 로그 3에 9였던 거죠. 따라서 k 빼기 4가 9인 거니까 k는 계산하면은 13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k값을 먼저 구했고 그럼 다시 최대값을 구할 건데 최대값이라는 것은 이제 또 진수가 제일 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 0부터 3까지 해서 잘라주면 이제 0은 여기 왼쪽에 있고요. 2보다 3은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0이 3보다 더 멀리 있죠. 그러니까 이 진수에다가는 0을 대입한 게 가장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x는 0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 나올 텐데 그때 값은 이제 y는 로그 3에 0 대입하니까 k밖에 안 남고 계산하니까 그럼 로그 3에 13인 거죠. 대입하면서. 네. 얘가 최대값이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미칠보다 크니까 진수가 커질수록 그 함수 전체가 커진다라는 관계를 찾고서 그럼 진수가 제일 작을 때가 x는 2니까 그걸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 나오겠다라고 유추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네, 넘어갑시다. 다음 9번 문제. 이제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도형같이 생긴 문제. 근데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봐봐요. 각 a가 90도고요. AB의 길이는 2 로그 2x, AC의 길이는 로그 4의 x분의 16이라고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SS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SX를 구하려면 우리가 일단 상황을 이해해야 하니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직각이 하나 있는데 그 직각의 그 꼭점 이름이 A였고 다른 두 변이 B랑 C였겠죠. 두 점이. 이제 A, B의 길이는 여기 높이가 되는데 그때 얘가 2 로그 2x였다는 것이고 AC가 밑변인데 걔가 로그 4의 x분의 16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넓이 SX는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2분의 1 곱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4의 x분의 16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 패턴을 잘 분석하면 돼요. 이거는 로그를 포함한 식인데 그래프를 바로 못 그리니까 치환해서 구하는 문제고요. 그럼 뭘 치환할까 고민해보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로그 2x를 t로 치환하겠죠. 그럼 이제 뒤에 보니까 뒤에 거 밑이 4예요. 그러니까 치환하려면은 모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일단 뒤에 있는 로그 4자리를 밑을 2로 통일해야겠다. 다음 단계가 되는 거죠. 일단 그럼 16분에도 있으니까 이것도 보기 싫으니까 일단 두 개를 분리해줘요. 그럼 분모 분자가 진수에 있으니까 그 분자에 있던 진수는 그 플러스로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분모에 있던 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로그를 분리해준 다음에 그럼 앞에 거는 로그 4의 16이니까 4의 제곱이 16이라서 얘가 2예요. 그럼 뒤에 있는 거를 밑을 바꿔주면 되는데 이제 얘는 로그 2로 해주면 얘가 밑이 애초에 4였는데 걔가 2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1을 빼낼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럴 때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가니까 2분의 1 써주고서 x가 됐겠지. 가운데 마이너스 있었고.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있는 모양을 또 t로 치환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 뒤에 있는 식 전체가 이제 앞에 2가 있었는데 2에서 빼기 2분의 1 t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치환했죠. 그래서 이건 2차식이고요. 그런데 앞에 또 여기 2분의 1이 있었으니까 이거랑 일단 약분을 해주고 2랑 그 다음에 남은 걸 정리해서 정리할게요. 그럼 얘는 2t 빼기 2분의 1 t 제곱이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이 함수가 최대값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지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치환할 때 언제나 범위가 중요하죠. 근데 x의 범위가 애초에 1과 16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로그 2x가 t였는데 걔를 구하려면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의 숫자들에다가 다 밑이 2인 걸 로그로 취해주면 되겠죠. 왼쪽은 0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4가 나와요. 따라서 t의 범위가 이제 0부터 4까지였다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서 이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언제 최대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일단 그 축을 구해야겠죠. 위로 블록인데 그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미안해요. 플러스 2죠. 플러스 2가 나오죠. 왜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붙여주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2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럼 t가 2일 때가 이제 이 함수가 최대값을 가져요. 그런데 그 범위가 이제 t의 범위가 0부터 4까지였으니까 우리가 구해놓은 범위 안에 t가 2인 곳이 들어있죠. 그럼 그냥 그때가 최대인 거니까 그 2를 대입해서 원래 식에다가 그럼 sx는 계산해보니까 4 빼기 2라서 2가 나온 거죠. 이게 최대값이고요. 그럼 이때 x값이 얼마였냐를 또 같이 구해줘야 돼요. m은 2였는데 그럼 x값을 구할 때 다시 치환해 놓은 식을 보는 거죠. 그럼 t가 2였던 거니까 2는 로그 2x였어요. 왜냐면 아까 치환해 놓은 식에다가 이제 t에다가 2 대입해서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x는 4라고 나오네. 따라서 이제 x값을 a라고 했으니까 a는 4였던 거고 그 다음에 최대값을 m이라고 했으니까 m은 2였던 거죠. 두 개를 더하면 6이 나오고요. 이렇게 문제가 겉보기에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상황을 이해하면 돼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단지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한 밑변과 높이가 로그를 포함한 어떤 식이었던 거고 근데 그런 건 문제를 도입하기 위한 장치인 거지 걔네가 이 문제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은 식을 세워보니까 이게 로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이 나왔고 그럼 바로 그래프 못 그리니까 치환을 해서 최대값을 구한다. 이게 논리로 푸는 거니까 이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좀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형 같이 문제 처음 시작할 때 낯설은 것들을 넣어 놓은 거죠, 그냥. 그죠? 거기 낚이지 않으면 되고요. 다음 문제 갑시다. 10번. y는 2x제곱 더하기 4의 정근선이 있고요.
그거랑 곡선 y는 로그 3의 x 더하기 3의 교점을 찾으래요. 일단 앞에 지수 함수인데 점근선은 상수항이에요. 그러니까 y는 4였구나 라고 나오죠. 그냥 바로 그거랑 이제 뒤에 곡선과의 교점을 찾으라 했으니까 이거 연립하는 거죠. 그럼 y는 4랑 뒤에 연립할 거니까 그냥 y에 4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4는 로그 3의 x 더하기 3이었고 그럼 3 넘기니까 이제 1은 로그 3의 x 해서 해를 구하면은 x가 3이 나오는데 얘가 바로 그 교점의 좌표가 되겠죠. 근데 그걸 구하랬네. 그러니까 답은 3인 거고 2번이네요. 뭐 쉬운 문제였으니까 넘어갈게요. 점근선 구하는 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다음 11번. 이제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로그를 2개 포함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밑을 통일한 다음에 로그를 묶어줘야겠죠. 근데 뒤에 거는 묶기 쉽거든요. 왜냐면은 3분의 1을 3으로 통일할 때는 그냥 얘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미 마이너스가 앞에 있죠.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붙여준 다음에 로그 3의 x 빼기 4였다 라고 고치면 되고요. 그럼 밑통일 됐는데 그때 2개 진수를 곱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로그 3의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4는 3이었던 거죠. 그럼 다시 항이 하나씩 있으니까 치환할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오른쪽에 있던 3을 로그 3에 27로 고칠 수 있겠죠. 이렇게 고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이 통일을 외웠으니까 이제 거기 진수에 들어있는 두 식이 같았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왼쪽 전개할게요. x제곱 빼기 2x 빼기 8은 27이었다 라고 식이 얻어지고 그럼 27 넘기니까 얘가 마이너스 35라고 나오죠. 그래서 얘는 7, 5, 35니까 인수분해가 돼요. 7에 마이너스 붙이고 그럼 x 빼기 7, x 더하기 5는 0이었으니까 x는 7과 마이너스 5였죠. 그런데 이렇게 로그를 포함한 방정식을 풀 때 중요한 거는 해를 다 구해놓고서 그걸 대입했을 때 진수가 음수가 안 나오나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7은 대입해서 양수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5는 대입해서 둘 다 음수가 나오니까 불가능한 해였던 거죠. 따라서 답은 7이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그 방정식 기본 무형 문제를 푼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 뭐냐면은 일단 밑을 통일한다.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하나씩 있을 수 있으면은 있게 정리할 수 있으면은 그때 그냥 진수가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x를 구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로그 방정식이 어려운 이유는 이거예요. 부등수 마찬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진수 조건을 이용해서 해를 쳐내야 돼요. 모든 게 답이 될 수 없으니까. 그죠? 진수가 양수인지 확인해준다. 이게 중요한 단계예요. 네, 넘어갈게요. 네. 다음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얘는 복잡하게 생겼죠 모양이. 그쵸? 2x의 로그 2제곱 빼기 3x의 로그 3제곱은 0 이라고 나와 있고 그럼 이제 지수에 있는 로그 2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걸 지수를 앞으로 빼낼 수 있게 하고 싶거든요. 그럼 지수에 있는 숫자를 앞으로 빼내게 하려면은 우리가 로그를 취할 때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못 빼내고 양변에 로그를 취해야지만 빠질 수 있겠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냥 로그를 취해버리면 그냥 로그 통째로 들어가 버리니까 얘가 그럼 그때는 모 빼기 모에서 지수를 빼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2항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2항해줘요. 2x의 로그 2 제곱은 3x의 로그 3 제곱이다 라고 바꿔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왼쪽에 로그 하나 쓰고 오른쪽에 하나 써갖고 지수를 빼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럼 굳이 또 로그에다가 밑이 10인 걸 취하는 이유는 애초에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지수에 있던 로그에 밑이 10인 게 들어있으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가져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10인 걸 취하는 거고 근데 뭐 여기서 뭐 2를 취하겠다 해도 문제는 풀릴 거예요. 조금 돌아갈 수 있지만. 네. 어쨌든 로그를 취했다고 하고 그러면은 그때 지수를 빼낼 수 있으니까 빼내주면은 로그 2 곱하기 로그의 2x 더하기 로그 3에 더하기 아니고 는이죠 가운데는. 그리고 지수 빼내갖고 마찬가지로 우변도 그럼 로그 3 밖으로 빠져나갔고 그때 뒤에 나오는 게 로그 3x라고 나오겠죠.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풀까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일단 정리할 게 남아있죠. 왜냐면 여기 로그 2x랑 로그 3x는 진수의 두 개의 수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로그 2 더하기 로그 x로 고치고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3 더하기 로그 x로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구하려는 건 x예요. 그런데 x가 그냥 나와 있진 않고 로그 x로 나와 있죠. 근데 로그 x랑 x가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로그 x만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그럼 이 문제는 로그 x에 대한 1차식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죠. 좌변에 하나, 우변에 하나. 왜냐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로그 2 자체는 다 숫자니까 얘는 그냥 개수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2 곱하기 2 더하기 x는 3 곱하기 3 더하기 x랑 모양이 같다는 거예요. 이래요. 안 같아 보이지만 중요한 거 뭐냐면은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여기에 뭐 제곱이나 이런 게 없고요. 분모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에 붙어있는 숫자들은 다 그냥 상수인 거니까 이건 그냥 1차식은 1차식 꼴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1차식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 뭐냐면은 한쪽에는 x만 남기고 다른 쪽에는 숫자만 남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항을 하는데 이항할 때 중요한 거는 숫자만 남아있게 오른쪽에 넘기고 x만 남아있게 왼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일단 왼쪽에 있는 식을 전개하면은 로그 2의 전체의 제곱. 그치만 이건 그냥 숫자를 제곱한 거예요. x가 아니고. 더하기 로그 2의 로그 x. 이것도 앞에 있는 건 숫자예요, 그냥. x가 아니고. 이거는 로그 3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로그 3 곱하기 로그 x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로그 x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걸 왼쪽으로 넘기고요. 남은 숫자들 로그 2의 제곱이랑 로그 3의 제곱은 오른쪽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이제 좁으니까 살짝 옮겨주고 계산을 해주면 이제 왼쪽으로 넘어간 거는 로그 x가 넘어갔는데 그때 개수들을 묶어주니까 로그 2 빼기 로그 3으로 넘어가겠죠. 로그 2 빼기 로그 3. 그리고 이거 는 해주고 오른쪽에 나오는 거는 일단 로그 3의 전체의 제곱 빼기 로그 2의 전체의 제곱이죠.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치환할 수도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걸 a라고 두고 뒤가 b라고 둘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해보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뒤에 있는 식을 보니까 얘가 제곱 빼기 제곱이에요. 그죠? 단지 그 제곱 안에 복잡한 게 들어있는 것 뿐인데 그냥 이 모양을 보는 게 중요해요. 뭐가 들어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모양이 제곱 빼기 제곱이라는 거 가지는 거예요.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은 언제나 합차공식 쓸 수 있으니까 합차공식으로 이제 앞에는 로그 3 더하기 로그 2가 오고요. 뒤에는 로그 3 빼기 로그 2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이렇게 써주고서 그럼 왼쪽에 있던 식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1차식을 풀 때 이렇게 한쪽에 x만 남기고 오른쪽에 상수만 남겼을 때 다음으로 할 일은 x의 개수를 반대쪽으로 이항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x의 개수가 어떤 숫자 로그 2 빼기 로그 3이 들어있는데 얘를 이항하는 거예요. 이항하려고 보니까 근데 똑같은 모양이 보이죠. 로그 2 빼기 로그 3이 두 번 나오죠. 단지 두 번째 있는 뒤에 거에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넘겼을 때 약분이 되고요. 근데 그때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로그 x는 로그 3 더하기 로그 2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거예요. 그런데 로그 3 더하기 로그 2도 계산 가능하죠. 왜냐면 밑이 같으니까. 그럼 얘는 로그 밑이 10인 건 유지되면서 진수 곱하니까 6이 나왔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x예요. 그럼 이건 다시 또 밑이 통일되어 있는 로그 방정식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로그 x가 마이너스 로그 6인 거니까 x는 그냥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주고요. 그럼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게 6분의 1로 바뀌죠. 그럼 x가 6분의 1이었던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문제를 접근할 수 있고요. 그럼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 어려웠던 이유는 그냥 로그라는 기호가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그냥 이걸 통째로 봐줄 줄 알아야 돼요. 일단 로그 2랑 로그 3이랑 로그 x가 그냥 하나하나의 덩어리인 거예요. 걔네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중1 때 배웠던 그 1차 방정식 풀 때 했던 것처럼 그냥 그 어떤 게 상수이고 어떤 게 미지수인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이때 로그 2와 로그 3은 숫자고 로그 x가 미지수예요. 그럼 이게 1차식 모양이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로그 x를 왼쪽으로 넘기고 나머지 숫자들을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마지막에 로그 x의 개수를 분모로 넘겨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중간에 이제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로그 6이다 라는 거는 로그의 성질로 구한 거고 이때밖에 안 썼어요. 로그의 성질은. 그쵸? 이거 하나뿐이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지수의 복잡한 식이 있을 때 그걸 내려주고 싶으면 로그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는 뭐 중요한 거죠.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13번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일단 지수 방정식 모양이고요. 4의 x 빼기 3제곱은 25의 x제곱 분의 1이라고 나와있죠. 그쵸? 다음 13번 문제 볼게요. 13번은 이제 밑이 다른 두 개의 식이 있어요. 왼쪽이랑 오른쪽에. 근데 왼쪽에 4의 x 빼기 3제곱이 있고 오른쪽에는 25의 x제곱 분의 1이 있죠. 그때 이걸 풀어서 해를 구해보니까 걔가 x는 로그 x의 k 모양으로 나왔대요. 그리고 어차피 이 모양을 보니까 애초에 지수 방정식 기본적으로 밑을 통일한 다음에 두 개를 따로 두 개의 지수를 비교하는 건데 그게 4랑 25분의 1이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바꿀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답도 이렇게 로그를 포함한 식으로 나온 거고. 그래서 이걸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런 방정식을 풀 때 어쨌든 항이 왼쪽에 한 개 있고 오른쪽에 한 개 있으니까 이거의 밑을 통일해야겠다가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25분의 1을 4로 고쳐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x제곱은 뭐 4의 x제곱 더하기 1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얘는 밑을 통일하기 쉬웠죠. 왜냐면 4가 바로 2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는 건데, 여기 원래 있던 문제에 나와 있는 밑을 우리가 바꾸고 싶은 밑에 몇 제곱인지로 고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5분의 1이 원래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밑을 4로 통일하고 싶으니까 얘가 4의 몇 제곱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걸 고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지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그 로그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공식 중에서 우리 이런 거 있었죠. 뭐냐면은 2의 로그 3의 4라는 게 있으면 걔는 4와 2가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4 로그 3의 2로 쓸 수 있다. 이런 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게 어떤 숫자든지 우리가 여기 밑으로 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숫자가 뭐였든지 걔를 다른 숫자로 아무렇게나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지금 이 문제에서 25분의 1이었는데 걔를 4로 고치고 싶으면은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지수에 4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분의 1 다시 쓰면 얘가 25분의 1의 1제곱인 거잖아요. 근데 1이라는 숫자를 대신에 로그 4에 4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여기에서 25분의 1과 4가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쓰면 이제 4 로그 4에 25분의 1 이라고 고쳐진 거니까 이제 원래 있던 밑이 25분의 1이었던 거를 걔를 우리가 원하는 밑인 4로 고친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거기 지수가 원래 1이었는데 그 1을 이제 로그 4의 4 우리가 원하는 수가 4니까 4라고 쓴 거예요. 4라고 써주고서 그 바뀐 그 로그에 있는 진수인 4랑 원래 있던 밑인 숫자랑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쓰면 이제 왼쪽에는 4의 x 빼기 3제곱이 있었는데 오른쪽에 25분의 1의 전체 x제곱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4 로그 4의 25분의 1제곱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4의 로그 4의 25분의 1의 x제곱이 됐고 이걸 정리해주니까 4의 x 로그 4의 25분의 1제곱이었구나라고 구했다는 거죠. 그럼 밑이 통일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기 있던 지수가 똑같았다라고 푸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x 빼기 3은 x 로그 4의 25분의 1이고요. 그럼 이거는 다시 또 1차식 모양이니까 단지 개수가 로그를 포함했을 뿐이에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x는 왼쪽으로 넘기고 다시 또 왼쪽에 있는 3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해야겠죠. 그럼 넘겨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x 묶어주고서 원래 있던 개수 1이었는데 거기에서 빼기 로그 4의 25분의 1이 되고요. 걔는 3이었던 거죠. 그럼 괄호 안에 걸 계산할 수 있죠. 일단 여기 마이너스를 안에 집어넣는 게 낫겠죠. 왜냐면 25분의 1을 지울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다시 1 더하기 로그 4의 25였던 거고 그럼 밑을 통일해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로그 4의 4 더하기 로그 4 25였으니까 계산하면은 로그 4의 100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3이었어요. 따라서 이제 x를 구하면은 여기 로그 4의 100이 개수인 거니까 걔를 분모로 적으면 되겠죠. 그럼 x는 로그 4의 100분의 3이었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해를 이렇게 구했는데 문제는 이게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이 문제에서는 로그 4의 100분의 3을 밑을 10인 걸로 통일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x가 결국에는 로그 k로 나오는 거니까. 다시 그럼 얘가 로그 k인 거고 그럼 여기 분모에 있는 밑이 4인 거를 이제 밑이 10인 걸로 고쳐야 돼요. 그럼 그때 로그 4의 100은 10으로 통일해주면 이제 분모에는 원래 밑에 있던 4가 들어가는 거고 로그 10의 4 분의 분자에는 진수에 있던 100이 올라가는 거니까 로그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로그 4분의 2예요. 그쵸? 왜냐면 로그 100은 또 10의 제곱이 100이니까 2가 되죠. 그런데 이게 분모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구한 로그 4분의 1을 역수를 취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x값 자체가 애초에 3 곱하기 로그 2분의 1 로그 4였던 거고 그럼 2분의 3을 다시 지수로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로그 4의 2분의 3제곱이었다. 그럼 걔는 이제 로그 4가 또 2의 제곱이니까 로그 4의 로그 2 그럼 걔가 이제 로그에 그럼 또 얘가 이제 4가 또 2의 제곱이니까 이게 2의 3제곱이 되고 따라서 얘는 로그 8이 되는데 로그 k랑 로그 8이 같으니까 k는 8이었던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밑이 25분의 1인 그 지수식인데 걔를 밑을 4로 통일할 때에는 언제나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때에는 그 25분의 1 자체가 원래 1제곱이었던 거를 1 대신에 로그 4의 4라고 우리가 고치고 싶은 숫자로 지수를 써주고요. 로그를 포함해서. 그럼 이때 4와 25분의 1을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얘가 4의 로그 4의 25분의 1제곱이었다 라고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밑을 통일해 준 다음에 이제 x를 계산해서 답을 구했고, 근데 또 우리가 구한 x 값에서는 밑이 4인 로그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답을 밑이 10인 걸로 보시라고 했으니까, 그럼 분모에 있던 로그를 밑을 10으로 통일해 주니까 계산해서 로그 8이 나온 거죠. 네. 이런 과정으로 푼 거예요. 그리고 답지는 약간 도입부가 달랐죠. 답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밑을 통일하는 식으로 안 가고 양변에 로그를 취했는데, 그것도 가능한 풀이에요. 왜냐면은 로그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수에 있는 숫자를 밑으로 내린다는 거니까 로그를 취해주면은 그 x 빼기 3 밖으로 빠져나오고 로그 4가 되겠고, 우변은 이제 마찬가지로 x 있으니까 x 빼내주고 로그 25분의 1로 바뀌죠. 그리고 로그를 취한 아이디어도 사실 여기 뒤에 해의 모양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해 자체가 애초에 밑이 10인 로그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 방정식이 당장 봤을 때 뭐 할 게 없다면은 로그를 취해보자가 가능한 생각인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x에 대한 1차식이 나온 거니까 이거 x가 있는 거는 왼쪽으로 넘기고 숫자는 오른쪽 넘겨서 정리해서 나오면은 해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도입부가 달랐는데 둘 중에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네. 넘어갑시다. 14번.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근데 방정식에 이제 로그 3의 x가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리고 로그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쪽으로 넘겨서 이제 밑을 통일한 다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치환하는 문제라는 거 보이죠. 그럼 이제 가운데에 있는 마이너스 8 로그 3의 루트 x도 마찬가지로 로그 3의 x가 나오게 만들어야 하니까 그때는 x의 2분의 1제곱이 루트 x다라는 걸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지수에 있던 2분의 1 빼낼 수 있으니까 이 가운데 있는 항은 빼기 4 로그 3의 x였다가 되는 거예요. 뒤에 더하기 3이 있었고 앞에는 로그 3의 x의 제곱이 있었고요. 그럼 이때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니까 t의 제곱 빼기 4t 더하기 3은 0이라고 나오고 인수분해 되니까 얘는 t가 1이랑 3이다 라고 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를 구했고, 근데 그때 이렇게 구한 t 값이 아니고 x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한 거예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이 두근은 애초에 원래 문제에 있었던 그 두근을 구한 거니까 원래 문제엔 t가 없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x가 알파 베타였다는 뜻이고,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알파 베타의 곱이에요. 그쵸? 그럼 단순히 그냥 1과 3 곱하는 게 아니고 다시 x를 구한 다음에 근을 구해야 하는 거죠. 곱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t가 1이었을 때는 다시 또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한 거였었기 때문에, 그럼 t가 1일 때에는 x가 3이 나오고요. t가 3이었을 때는 x가 27이 나오는 거죠. 둘 곱한 거 그래서 81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 했을 때 그냥 바로 곱은 상수항이었지 하고서 3을 쓰면 안 되고 x 값을 구한 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게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그죠? 실수로 곱을 t 두 개를 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넘어갑시다. 다음 15번. 이제 로그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등식이 있는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니죠. 왜냐면 이미 밑이 5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럼 밑이 1보다 큰 상황이니까 일단 밑이 통일되어 있을 때에는 진수랑 진수 비교하면 되고요. 그때 부등호의 방향이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로그를 떼어주고 x 빼기 1보다 크거나 같다. 뭐가? 2분의 1 x 더하기 k가. 이렇게 식을 쓰면 되고요. 그때 이제 이거는 풀어줄 수 있죠. x 넘겨갖고. 그럼 2분의 1 x가 작거나 같다. 뭐보다? k 더하기 1보다. 그래서 x의 범위는 일단 2k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구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로그 부등식은 애초에 진수가 있기 때문에 진수는 양수는 조건을 이용해서 범위를 다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부등식에서 나오는 진수의 범위는 그 x 빼기 1이 0보다 크다니까 x가 1보다 크다가 되고요.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 이항해주면 x가 마이너스 2k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진수 조건에서 나온 부등식 두 개 하고 우리가 구한 해 하나 하고 겹치는 데가 어딘가 찾는 거예요 이제. 그럼 수직선을 그려야겠죠. 그려주고 확실한 숫자는 일단 1이니까 1을 먼저 그려요. 그럼 1이 어딘가 있겠지 하고서 1보다 크다가 일단 범위로 나왔고, 그리고 마이너스 2k가 그럼 어디 있을까 봐야 되는데 k가 지금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k는 무조건 1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얘보다 크다라고 해놓고 보니까 애초에 이 범위는 이미 1보다 크다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겹치는 걸 구하려면 이미 안쪽에 나온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 2k는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x가 2k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풀면은 이제 2k 더하기는 자연수니까, 근데 k에다가 1부터 넣어도 무조건 얘는 1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2k 더하기 2는 여기 1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그때 이 숫자보다 x가 작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 개가 만나는 곳은 여기 사이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정수 x가 3개 들어있대요. 그럼 1은 포함 안 됐으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2랑 3이랑 4가 포함되어 있을 테고 5는 밖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일단 2k 더하기 2가 4보다는 커야 되고 5보다 작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2k 더하기 2가 딱 4였다면은 그때 4가 포함되는 거니까 답에 4가 포함되게 돼요. 5는 안 들어가고요. 근데 반대로 2k 더하기 4가 는 5였다면은 이때는 5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해가 4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2k 더하기 4가 2가 5일 수는 없고 얘가 4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4에는 등호를 넣어주는 거고 5에는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이걸로 k 범위로 구할 거니까 그럼 2 넘겨두니까 이제 얘가 2가 되고 얘는 사라졌고 얘는 3이 되고요. 그럼 나누어 주니까 2로 k는 범위가 1부터 1.5까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k는 자연수였으니까 가능한 k 값은 1이었겠네 라고 답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수 조건을 사용해서 무조건 범위를 여러 번 구해야 한다. 겹치는 걸 찾는다. 이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로그 무등식은 어려워서가 아니고 이 중에서 한 개 빼먹어서 실수해서 틀려요 보통. 그런 거니까 겁먹지 말고 로그의 진수 범위를 잘 쓰면 됩니다. 다음 16번.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또 로그가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할 것은 이제 진수들이 양수다 써야겠죠. 그래서 일단 x는 0보다 크고요. 8 빼기 x가 0보다 큰 거니까 x는 8보다 작아요. 이렇게 두 개를 꼭 체크해 놓고서 가세요. 그래 안 까먹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진짜 부등식 풀려면은 이게 밑이 다르니까 밑을 통일해야 해요. 근데 왼쪽에 2인 게 있으니까 오른쪽 거를 전부 다 밑이 2인 걸로 붙여주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로그 2x가 크다 뭐보다 일단 로그 얘는 4가 2의 제곱이니까 여기 제곱을 앞으로 빼낼 수가 있겠죠. 그럼 밑에 있는 지수니까 얘는 분모로 나가고 그럼 2분의 1 로그 2에 8 빼기 x가 됐고요. 더하기 뒤에 있는 것도 로그를 고쳐주면은 로그 2에 2죠 1은. 그럼 다시 또 여기 두 개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럼 2분의 1을 이제 지수에 집어넣고서 계산할 수 있지만 그럼 루트가 나오니까 싫잖아요. 그게 싫으면 이제 양변에다가 곱하기 2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2를 곱해서 2 로그 2x 해놓고서 여기는 2를 제곱으로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로그 2에 8 빼기 x였고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것도 2배 했으니까 얘가 로그 2에 2였는데 앞에 있던 2가 들어가니까 2가 제곱이 되고 그럼 4가 되겠죠. 그럼 뒤에 걸 합쳐주니까 이제 로그 2에 그 사랑 얘 곱하니까 32 빼기 4x가 되고 그럼 이제 로그가 양쪽에 하나씩 있게 바꾼 거예요. 근데 가운데 부등호가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밑을보다 클 때에는 왼쪽에 있는 게 컸겠죠 여전히. 그래서 x제곱이 32 빼기 4x보다 컸다라고 나오고 그럼 이항해 주니까 2차식이라서 x제곱 빼기 더하기 4x 빼기 32가 0보다 커야 한다. 그러면 이제 32를 인수분할 수 있죠. 32를 가지고서 그러면은 여기서 4, 8, 32니까 마이너스를 4에다가 붙여주고 x의 범위는 4보다 크다 하고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해놓은 앞에서 구해놓은 진수 조건이랑 만나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럼 x가 일단 0보다 커야 하고요. 8보다 작아야 해요. 그 다음에 4보다 크다가 가운데 껴있어요. 마이너스 8보다 작은 거는 애초에 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범위 겹치는 곳은 4와 8 사이다. 근데 둘 다 x값에 포함 안 되니까 그럼 x의 범위는 x가 4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그때 가능한 정수 x의 값 최대값은 7이라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 번 부관을 구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고 그 기본적으로 밑을 통일해서 풀겠다라고 하는 건 똑같으니까 네. 원칙을 잘 지키면 돼요. 안 틀려요. 그러면 다음 17번 부등식이 있는데 일단 절대값이 있지만 그냥 우리는 그 어떻게 할 건지 전략을 잘 지키면 돼요. 로그를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에서는 항상 밑을 통일해 준 다음에 진수를 비교한다 이거죠. 그럼 일단 여기 왼쪽에는 2는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로그 2에 x 빼기 1의 제곱인데 제곱할 땐 절대값 사라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절대값이 없어진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앞에 1을 밑을 2로 바꿔주니까 로그 2에 2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걸 뺄 거니까 그러면은 뒤에 있는 마이너스를 지수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올라가니까 애초에 2에 마이너스 1제곱이었던 게 다시 마이너스 1승해서 2가 되겠지. 그럼 더하기 로그 2에 2이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니까 그거는 작거나 같다. 뭐보다? 로그 2에 4보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쉽게 풀 거면 그냥 여기 앞에 로그 2도 그냥 로그 2도 1이고 뒤에 로그 2도 1이니까 그냥 더한 게 2죠. 네. 근데 2로 고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로그를 풀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로그를 없애줄 거니까 이제 진수를 비교할 거고요. 그럼 이제 진수 두 개 나왔고 그때 밑 통일되어 있는데 그 통일된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가 안 바뀌는 거죠. 따라서 x 빼기 1의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거 바로 풀 거면 그냥 루트를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x 빼기 1이 2랑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다 라고 풀 수도 있고 싫으면은 그냥 정리할 수 있죠. x제곱 빼기 2x 빼기 더하기 1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제 x제곱 빼기 2x가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그럼 인수분해 대조해요. 1, 3으로. 그때 x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x의 범위를 구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이제 로그 이렇게 부등식 풀었을 때는 항상 진수 조건을 봐야 되니까, 지금 x가 진수로 포함된 게 왼쪽이거든요. 그럼 절대값 x 빼기 1이 진수였는데 얘가 0보다 커야 해요. 그럼 이때 절대값은 음수 안 나오니까 당연히 되는데, 안 되는 유일한 값은 x에 1 넣으면 0이 나오니까 얘만 안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놓은 범위에 있는 x값 정수값이 마이너스 1, 0, 1, 2, 3인데 그 중에 1을 제외해야 되니까 답은 4개라는 거예요. 네, 2번이죠. 이렇게 일단 밑을 통일해서 풀겠다라는 게 제일 핵심이고요. 중요한 건 로그 부등식은 항상 진수 조건을 이용해서 x값이 전부 다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안 되는 x값을 제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18번 문제. 18번도 로그를 포함한 부등식이에요. x가 로그에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밑은 통일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는 이제 로그 x 곱하기 로그 x 꼴이니까 이거는 바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그 곱하기 로그 모양에서는 항상 치환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치환하기 전에 이제 로그 3분의 1의 x를 치환할 거니까 t로, 그럼 이때 모양이 불편하죠. 3x랑 27x 때문에. 그럼 이걸 정리를 먼저 해야겠네. 그래서 일단 원래 있던 식을 로그 3분의 1에 3 더하기 로그 3분의 1에 x 라고 왼쪽에 있는 걸 고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마찬가지로 그럼 로그 3분의 1에 27 더하기 로그 3분의 1에 x, 그럼 얘가 이제 작거나 같다 8보다 라고 적으면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치환할게요. 그럼 얘는 t가 됐고 얘도 t가 되었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거 로그 값들은 다 계산 가능한 값이에요. 왜냐면 다 3의 거듭제곱 모양이니까. 그럼 앞에 로그 3분의 3은 둘 역수관계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3분의 1을 역수 취한 다음에 3제곱 한 게 27이니까 그럼 3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이 27이에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t 빼기 1 그리고 t 빼기 3이 곱한 게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전개할 수 있죠. t의 제곱 빼기 4t 더하기 3은 빼기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니까 인수분해 되죠. 1하고 5로 했을 때 마이너스가 5에 붙으면 되고요. 그럼 t의 범위는 작다는 사이가 나오니까 t가 마이너스 1과 5 사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럼 그때 다시 x로 구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t를 다시 로그 3의 3분의 1에 x로 고쳐요. 그럼 x의 범위를 구할 때는 이제 로그를 없애줘야 되는 거니까, 뭐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어요. 가운데 있는 이제 로그 3분의 x라는 게 내려가는 모양 나올 거예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5 사이라는 것은 로그 3분의 1 범위가 마이너스 1과 5 사이라는 것인데, 그럼 마이너스 5일 때가 여기 위에 있는 거고 마이너스 1대가 밑에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건 x의 범위가 아니고 로그 3분의 1 x 자체의 범위니까. 그럼 5를 넣었을 때 x값이 최소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x값이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5이려면은 이제 얘가 그 3의 마이너스 5제곱이었어야 하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 얘가 3의 1제곱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하면은 그게 3의 마이너스 5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3의 1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양수니까 애초에 진수 조건을 구하면은 얘가 3x도 양수다, 27x도 양수다라고 나와서 그냥 x가 0보다 크다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범위에 있는 수는 전부 다 양수니까 x값 다 들어가고요. 근데 이 범위에서 x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x는 1, 2, 3, 3개 되겠죠. 왜냐면 여기 왼쪽 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작잖아요, 굉장히. 3의 5제곱분의 1이니까. 그럼 얘는 0점 몇인데 걔보다 큰 정수는 이제 1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3개라는 걸 구했습니다. 답 1번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치환해서 문제를 푼다는 걸 기억해 주면 되고, 그때 이제 마지막에 나온 답이 있었는데 그 답을 바로 답으로 쓰면 안 되고 다시 또 t를 로그 3분의 1 x로 고쳐서 그 x값 범위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로그 3분의 1 x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2개 대입해요. 그냥 갖다가 놓고서 x가 얼마인지를 대입해서 구해요. 그냥 3분의 얘가 3의 마이너스 5제곱이랑 3 넣었을 때 얘네가 나오는 거는 찾고, 그럼 그 사이가 x겠지 라고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논리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y값이 5인 곳이랑 마이너스 1인 곳을 찾아갖고 x의 범위를 정확히 구할 수 있으면 돼요. 네. 그럼 문제였고 넘어갑시다. 19번.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게 하래요. 그쵸? 그럼 이제 일단 이 문제는 로그 x의 전체 제곱이 있으니까 t로 치환하는 거거든요. 치환할게요. 그럼 치환하기 전에 근데 중간에 껴있는 로그 4의 8x 제곱은 이제 로그 2x로 고쳐줘야겠죠. 그러니까 얘를 밑이 4였던 걸 2로 고칠 거니까 4는 2의 제곱이니까 2 빠져나오는데 앞에 분모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 되고, 일단 그때 또 밑은 일단 2의
8x 제곱으로 고쳐졌는데 그때 또 8x 제곱을 분리해야겠죠. 그럼 얘는 또 2분의 1에다가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 제곱으로 분리가 되고, 그럼 앞에 거는 그냥 3이고요. 뒤에 거는 이제 지수의 2 빠져나오니까 2 로그 2의 x였죠. 그럼 앞에 거랑 계산해주면 얘가 2분의 3 더하기 로그 2의 x였다 라고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뒤에 걸 t로 치환할 거니까 여기 로그 4의 8x 제곱 자체가 이제 바뀌는 게 2분의 3 더하기 t였다고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럼 치환해줍시다. 이제 전체식은 이제 앞에 건 t의 제곱이었고 더하기 2 로그 2의 a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t 빼기 로그 2의 2a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라고 바뀌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부등식이 그 모든 양의 실수 x값에 대해 성립해야 된대요. 그럼 일단 범위를 구해야겠네. 왜냐면은 그 x값 범위는 0보다 크다인데 그때 t값은 치환했으니까 또 범위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t의 범위를 구할 때에는 x가 0보다 클 때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y값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t는 모든 실수예요. 왜냐면 로그 2의 x 자체가 t였는데 그게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범위에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럼 t는 모든 실수인 거고 그런 범위를 굳이 고민할 게 없다는 뜻이고, 그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t가 있는 항, t의 제곱항은 일단 t제곱이고 t가 있는 게 가운데에 껴있으니까 전개하면 이제 더하기 2 로그 2의 at가 되고요. 그리고 상수항은 다시 계산하면 얘가 앞에 있는 거는 저기 2가 약분되니까 앞에 건 전개하면 3 로그 2의 a가 되고요. 거기서 뒤에 있는 걸 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일단 3 넣어줘서 로그 2의 a 3제곱으로 바꿔주고요. 그거랑 뒤에 거랑 계산해야겠죠. 그럼 이제 밑은 통일되어 있으니까 뒤에 있는 로그 2a를 2a 진수인 2a를 분모에 적어주고요. 분자에다가는 로그 a에 3을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는 1도 마찬가지로 로그 2의 2인 거니까 그 2는 또 분자에 넣어주면 되고요. 그럼 로그 2를 써주고서 일단 마이너스 붙어있는 2a를 분모에 써주고 분자에는 a 3제곱이랑 곱하기 2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약분돼서 그냥 a 하나 사라지고 제곱되고 2도 사라지니까 그냥 얘는 뒤에 있는 거는 로그 2의 a 제곱이었던 거죠. 그쵸? 그리고 얘가 0보다 크대요. 그럼 어쨌든 개수의 로그가 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언제나 0보다 크려면은 x축이 더 밑에 있어야겠죠. 이 문제는 x가 t니까 t축이 밑에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데가 없다는 거니까 판별식을 사용하면 걔가 0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렇죠? 핵심은 이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왜냐면은 교점이 없어야 하니까. 그래야지만 위에 항상 떠 있으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개수를 볼게요. 개수가 t제곱은 1이고요. 개수가 t의 개수가 2 로그 2의 a예요. 짝수네요. 그럼.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항을 이제 정리해보니까 로그 2의 a 제곱이었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판별식을. 판별식 자체는 이제 b제곱 빼기 4ac인데 가운데 2 날려서 그냥 짝수로 쓸 거고요. 그럼 로그 2의 a의 전체의 제곱 빼기 4 안 붙이고 로그 2의 a 제곱한 게 0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나오죠. 그럼 이건 다시 또 뭐 하는 유형이냐면은 얘가 자체가 또 로그를 포함 부등식이니까 이건 또 치환해야 되는 거죠. 근데 t를 썼으니까 이미. 그럼 얘를 뭘로 치환할까? 뭐 대문자 1 할까요? 그럼 a 제곱 빼기 2a가 0보다 작다. 왜냐면 뒤에 있는 거는 2를 빼낼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럼 이제 이 범위를 가지고 구하니까 a가 0과 2 사이가 나오죠.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럼 이렇게 구해놓은 a값 범위를 가지고 다시 로그 2의 a가 대문자 a였는데 걔가 0과 2 사이인 거니까 그럼 a의 범위는 1과 4 사이겠지 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연수 a 최대값은 이제 a가 3일 때다 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단계가 좀 많을 수 있는데 치환을 2번 할 뿐이지 이게 아예 낯설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가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또 등호가 들어가냐 보는 건데, 이 문제는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접한다고 치면은 0인 곳이 나오는 거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값이. 그럼 0인 곳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접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판별식에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애초에 구해놓은 그 a값도 등호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등호가 섞여 있을 때가 헷갈려요, 되게. 그러니까 항상 등호가 없는지 있는지를 잘 따져주는 게 습관적으로 중요하고요. 네, 넘어갑시다. 다음 20번.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그때 두 근이 다 1보다 작대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거는 2차 방정식이니까 일단 여기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 텐데 두 근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또 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에 잡혀져요. 그러니까 교점이 있을 텐데 그때 두 근이 나오니까 이제 교점이 2개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서로 다른 또 아니니까 이게 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보고요.
근데 이때 두근이 다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럼 1이 여기 오른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점이 두 개 나오는데 교점 두 개가 다 1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뭐보다 크다, 작다, 아니면 뭐랑 뭐 사이에 있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볼 게 세 가지예요. 판별식과 축과 함수값. 판별식은 일단 근이 두 개 나와야 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야 한다. 인데 이 문제는 근이 다르다고 안 했으니까 중근도 되는 거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축을 봐야 되죠 또. 그럼 축은 일단 보니까 일단 축의 식은 여기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하니까 x는 마이너스 로그 2의 a 빼기 1이라고 나오는데 그 축 자체가 이제 여기 써있는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오른쪽에 있어버리면은 걔가 근이 둘 다 1보다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축을 구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a 빼기 1인데 얘가 1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항상 그 옆에 나오는 범위의 기준값은 여기 축에 써있는 숫자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1보다 작다가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1을 써주고서 축이 1보다 왼쪽에 있다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함수값도 이제 뭘 대입해야 할까 고민할 수 있는데 그 답은 1이에요 언제나. 1이 써있으니까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y값이 양수가 나오네. 그러니까 원래식에 1 대입한 f1 값이 양수다. 이렇게 세 개를 풀어서 연립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부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풀게요. 그럼 짝수니까 가운데 로그 2의 a 더하기 1만 남기고서 그걸 제곱한 거 빼기 4 안 붙이고 로그 2의 a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건 그러면 치환한 유형이죠. 왜냐면 로그를 전체를 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로그 2의 a를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t의 제곱 더하기 2t가 나오는데 뒤에 빼기 t 있으니까 그냥 더하기 t고요. 상수항은 더하기 1 나오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애초에 해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해가 없다는 게 그 부등식에 해가 없다는 게 아니고 여기 왼쪽에 있는 2차식이 이제 는영했을 때 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없냐면 얘가 판별식을 또 여기서 쓸 수 있잖아요. 이 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0보다 큰 데가 어딘지 찾아야 되는데 애초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이 있긴 한가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근이 있긴 한가 보려면 이제 판별식을 쓰는데 그럼 그때 1 빼기 4라서 얘가 음수가 나오거든요 판별식이.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 t축과 만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을 찾으려면 그냥 전범위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첫 번째 판별식을 써보니까 애초에 여기 판별식 자체가 언제나 0보다 큰 수가 나온 거예요. 따라서 그냥 모든 실수가 답인 거죠. 모든 실수. 그래서 판별식을 쓰나 말하고 넘어갑시다. 두 번째, 축을 볼 건데 축은 또 이제 식을 아까 구해놨으니까 축이 1보다 작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로그를 남기고서 넘겨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a가 2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떼주고서 그냥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2라고 해주고 부등호 방향 붙였어요. 그럼 이거는 풀 때 이제 밑이 2인 로그가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도 밑을 2로 통일해주면은 얘가 로그 2의 4분의 1 나오죠. 왜냐면 4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그럼 이제 밑이 통일되었고 그럼 그때 진수 비교해서 a랑 4분의 1 있는데 얘네 중에서 a가 더 컸겠지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걸로 해를 구했습니다. 마지막 1을 대입한 게 또 0보다 크다. 이걸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원래 있던 2차 방정식의 식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 로그 2의 a 더하기 2 더하기 로그 2의 a가 0보다 크다가 되고요. 그럼 이제 로그 2의 a만 남기고서 상수항 넘길 수 있겠죠. 그럼 로그 2의 a의 개수가 3이 되고요. 3 로그 2의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럼 3 넘겨서 이제 마이너스 1로 나오죠. 그럼 a의 범위는 다시 또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라고 나오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1이 로그로 고치면 로그 2에 2분의 1 나오는 거니까 진수 비교해서 a가 2분의 1보다 커야 돼요. 그럼 이렇게 구해놓은 범위가 있는데 첫 번째 거 판별식은 모든 실수가 나왔고 두 번째 4분의 1보다 크다. 세 번째 2분의 1보다 크다. 나왔고 겹치는 곳을 구하면 걔는 5번이죠 답이. 왜냐면 그림 그리면은 이제 전범위를 안 그리고요. 그냥 4분의 1보다 크다 하나 있고 2분의 1은 걔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걔보다 크다니까 그럼 사이가 아니고 이쪽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보는 건데 이제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은 판축함 본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겠죠. 근데 종종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이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문제는 판축함 세 가지 본다 기억해주면 돼요. 그 함수값이랑 축 볼 때는 항상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숫자가 중요한 거고요. 몇보다 큰지 몇보다 작은지를 가지고서 그 수보다 어떤지를 봐주는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21번 문제가 길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외워야 돼요. 왜냐면 차근차근 읽다가는 시간이 다 가니까.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필요 없고요, 이런 얘기. 그래서 문자랑 식이 중요해요. 문자랑 식 숫자. 그럼 초기 온도가 T0래요. 그리고 X분후래요. X는 시간이죠. 온도가 FX래요. 단위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에 식은 중요하죠. 근데 뭐 얘는 난 중요하다라고 써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온도 대입해야 되는 숫자가 일단 온도가 25도씨일 때, 그리고 시간이 8분의 9분일 때, 그리고 온도가 275도 있다. 나왔죠 이제. 한 세트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대입할게요. 그럼 일단 초기 온도가 25도라고 했으니까 그럼 T0는 25도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때 이제 X가 8분의 9였는데 그때 FX가 온도인데 걔가 275도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럼 온도가 525도가 되었다. 그리고 시간을 구하시오니까 이번에 밑에 대입할 것은 fx 자체가 온도인데 걔가 525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x가 얼마였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초기 온도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초기 값은 그냥 처음에 있었던 값을 측정한 거니까 그냥 25도를 그대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상황을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대입할게요. 그럼 275는 이제 t제로가 25였고 더하기 k에다가 로그에 x의 8분의 9 대입하니까 9 더하기 1 나오죠. 그럼 얘는 그냥 로그 10인 거니까 얘가 1이죠. 그러니까 k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걸로. 그럼 k는 250이었네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 값들을 가지고 대입할 건데, 그러면 이때 다시 525는 t제로는 25였고 그대로 더하기 k 해놓고 로그 8x 모르니까 x라고 두고요. 더하기 1이다. 그래서 k는 아까 250이었고 대입해서, 그리고 25 넘겨주니까 왼쪽에 있는 게 500이에요. 그럼 이제 x를 구할 건데 250 약분되죠. 하나, 둘. 그래서 얘는 1 되고 2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8x 더하기 1이 2인 건데, 그럼 다시 로그로 바꿔줘야겠죠. 그럼 왼쪽에 있던 2는 로그 10이니까 밑이 그때 100 써주면 되고 진수에다가. 그러면 진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8x 더하기 1은 100. 그래서 x는 8분의 99라고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대입 두 번 하면 되는 문제예요. 무조건. 패턴은 이래요 항상. 그러니까 이걸 잘 분석하면 돼요. 중요한 숫자가 뭔지, 그리고 어떤 문자에 얼마를 대입할 건지. 보통 대입을 두 번 하니까 누구랑 누가 짝꿍인지 이런 것들 봐주면 돼요. 네. 넘어갑시다. 다음 22번. 이제 a가 1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곡선 로그 ax가 있으니까 걔는 당연히 올라가는 모양인데 그림 나와 있죠. 그 다음 원이 있어서 당황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수학은 언제나 누적이기 때문에 범위가 앞에 1학년 때 원방을 배웠으면 원방이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원방 그때 막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다 필요 없고 그냥 중심이랑 반지름만 걸 수 있으면 되거든요. 식을 보고서. 그럼 그거는 중요해요. 근데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게 원의 중심은 이제 x 빼기 4분의 5하고 y제곱이니까 이때 중심이 4분의 5, 0이었구나 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반지름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루트 씌운 거니까 4분의 루트 13이었구나 라고 구해놓고 시작해야 돼요. 힘드는 항상 원방이 나올 때에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이거 몰라서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로그랑 지수 열심히 했는데 그냥 중심 반지름 찾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찾았고, 그때 교점이 있는데 교점 두 개를 PQ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선분 PQ가 원C의 지름이래요. 자, 그리고 그림 보니까 이제 다 그대로 설명이 되어 설명했던 게 다 나와 있죠. 보면은 PQ가 그 원이랑 로그 함수가 만나는 교점인데 그 둘이 지름이라서 선분 PQ까지 그려줬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 원의 지름이라는 것은, 지름은 언제나 중심을 포함해요. 그래서 원이 있고 그 지름이 주어져 있다는 거는 그 지름 선분을 딱 중점을 잡아보면 걔가 바로 그 원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PQ가 중심이니까 이제 PQ의 중점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중심의 좌표 나와 있죠. 4분의 5, 0이라고. 그러니까 그 점은 일단 X축 위에 있는데 그 점 좌표가 4분의 5, 0이었는데 이 점이 점 P와 점 Q가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그 둘의 중점이라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4분의 5는 계산할 때 쓰는 건데 0은 특별해요. 어떤 두 점 좌표를 중점을 구해보니까 0이 나왔다는 것은 평균이 0이라는 건데, 평균이 0이라는 것은 한 점 좌표가 A였다면은 Y좌표가, 다른 점 좌표는 마이너스 A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두 개 더해서 0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문자를 줄 건데 그때 Y 값을 가지고 두는 게 낫고요. 그럼 P의 Y좌표를 우리가 뭐 안 쓴 문자가 뭐 있죠? T 안 썼죠. 그럼 P의 Y좌표를 내가 T라고 놨다면은 Q의 Y좌표는 마이너스 T였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또 P의 Y값이 T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점이 일단 여기 로그 함수 위에 있으니까 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럼 T는 로그 A의 X예요. 이걸로 X값을 구할 거니까 X는 그럼 A의 T제곱이었던 거죠. 그래서 X좌표가 A의 T제곱이다 라고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있는 것도 q가 이제 y값이 마이너스 t인데 이거는 또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해서 그럼 마이너스 t는 로그 a의 x제곱, 그래서 x값을 구할 거니까 x는 a의 마이너스 t제곱이다 라고 나오면 걔가 q의 x좌표였던 거예요. 그죠? 그럼 다음 다시 이제 이 p랑 q의 중점을 구한 게 4분의 5,0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 a의 t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t제곱이 이제 p랑 q의 x좌표를 더한 거예요. 반 나눠보니까 얘가 4분의 5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럼 2 날려주니까 이제 2분의 5라고 나오죠. 두 개 더한 게. 그죠? 그럼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고 밑도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이건 일단 치환하는 유형이에요. 왜냐면 이 모양이 a의 t제곱은 얼마다라고 단순한 모양이 아니고 그 자신과 역수치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얘를 하나하나를 이제 뭐 대문자 a라고 치환할게요. 왼쪽에 있는 거를. 그리고 오른쪽은 역수니까 걔가 a분의 1이 나오고, 그럼 이제 식을 다시 쓰면 이제 a 더하기 a분의 1은 2분의 5인 건데, 이거는 양변에다가 분수를 없애야 되니까 2a를 곱해야겠죠. 그럼 2a 곱하니까 2a 제곱 더하기 2는 5a였고 2항해 주니까 그럼 2a 제곱 빼기 5a 더하기 2는 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인수분해 되죠. 1, 2, 1로. 그럼 마이너스 붙여주고 a는 2였거나 2분의 1이었거나. 그럼 그 a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다시 a의 t제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a의 t제곱이 2랑 2분의 1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럼 a t제곱은 p의 좌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p는 그림상 4분의 5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줄 수는 없고 그때 a t제곱이 2였다고 해야겠죠. 그럼 그게 우리가 뭘 구하냐면 p의 x좌표를 구한 거예요. 이 컴마 뭐였구나. 마찬가지로 q도 좌표를 구하니까 얘가 2분의 1 컴마 뭐였다고 나온 거죠. 왜냐면 역수니까. 그래 놓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숫자가 뭐냐면은 이 문제에서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그럼 반지름 뭐냐면은 중심으로부터 원 어느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지금 여기 중심 나와 있고 점 P의 Y값만 모르니까 이제 중심으로부터 점 P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4분의 루트 13이 나온다라고 식을 세우면 다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4분의 5,0부터 2,t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x값 빼주니까 4분의 3 나오고 4분의 3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하고 루트 씌운 게 4분의 루트 13이어야 돼요. 그럼 그냥 제곱합시다. 루트 없애게. 그럼 얘가 16분의 13이었던 거예요. 아님 다른 생각은 뭐냐면 그냥 이게 똑같은 거 뭐냐면은 2,t를 얘가 원을 지나가니까 원에 대입한 거죠.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대입했으니까 계산합시다. 그럼 t제곱 남기고 나머지 이항할게요. 그럼 얘가 16분의 9인 거니까 넘어갔을 때 16분의 4가 되고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t는 뿔마 2분의 1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a t제곱이 2였던 것처럼 얘도 t가 x축보다 위에 있어요. 그림상.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안 되니까 t가 2분의 1이었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t가 2분의 1이었고 마지막으로 a를 구할 거니까 a의 2분의 1제곱이 2였구나. 그럼 양변 제곱해서 a는 4였구나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원방을 써먹는, 원방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 다 나왔어요. 뭐냐면은 일단 중심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반지름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식을 보자마자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때 어떤 원의 지름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면은 그 지름의 중점이 바로 그 원의 중심이다 라는 거. 이 두 가지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면 돼요. 그죠? 중점 구하는 공식은 두 개 점좌표를 평균 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항상 또 어떤 점을 지나는 시기에 있을 때는 그 식에다가 점을 대입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죠. 이런 식으로 풀었고, 다음 23번 문제 볼게요. 23번. 이제 식이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이제 함수 3x제곱이라는 함수가 하나 있고 로그 3x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건 딱 보자마자 얘네가 무슨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죠. 왜냐면은 밑이 똑같고 상수항 붙은 게 없으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보통 문제를 낼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이 있는 문제를 낼 때는 보통 역함수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뭐 대칭성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있는 함수 두 개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관계가 없으면 못 푸니까. 그래서 관계가 있는 문제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얘네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보는데 이 문제는 쉬워요. 그냥 바로 역함수 관계니까. 그 얘기는 얘네가 가운데 y는 x가 있고 그거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를 알아냈으면 바로 당연히 다음으로 할 일은 y는 x를 그어주는 거예요. 그 중간에다가. 그랬고 이 두 그래프가 y는 x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그 둘과 만나는 곳이 점 a랑 점 b래요. 그런 다음에 그 OAB 넓이가 나와 있는데 걔가 4래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점 A랑 B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비슷한 패턴 문제 있었던 거 기억나요? 그 유리함수 장르 배울 때 그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려놓고서 가운데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지나가게 해놓고 요점 나오는데 그 넓이를 구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중요한 거는 교점이 나오긴 나오는데 두 교점이 이제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였죠. 왜냐면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는 마이너스 x하고 y는 x하고 수직이니까. 이런 논리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다양하게 풀 수 있는데 일단 제일 쉬운 건 이거예요. 여기 가운데에 우리가 이미 y는 x를 그려놨잖아요. 근데 얘하고 마침 보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하고 수직으로 만나요. 왜냐면 기울기가 하나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그죠? 정했었죠? 수직으로 만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위에 있는 상황이랑 밑에 있는 상황이 정확히 대칭이에요. 왜냐면 애초에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a랑 b가 대칭이고요. 역함수 관계에 있고 y는 마이너스 더하기 4가 y는 x와 수직으로 만나니까 점 a와 점 b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곡선 상황이랑 다 대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 점 a가 좌표가 a, b였다면은 여기 점 b는 b, a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런 논리를 펼 수 있겠죠. 대칭이니까. 그럼 이때 이제 삼각형 OAB 넓이를 사래요. 그럼 OAB 넓이를 구할 건데 넓이는 마침 여기 가운데 수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 넓이를 구할 때에는 그냥 AB 곱하기 여기 H라고 하면은 OH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해준 게 그냥 삼각형 OAB 넓이에요. 근데 이게 4인 거죠. 그러니까 AB 곱하기 OH 한 게 8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OH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원점으로부터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까지 그은 거리니까. 그럼 이때 공식 기억나요? 이거 한쪽으로 넘기죠. x 더하기 y 빼기 4는 0이라고 넘겨주고 x 더하기 y 빼기 4는 0. 그 다음에 원점부터의 거리니까 루트 해놓고서 분모에 오는 거는 x랑 y 개수의 제곱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오고요. 분자에는 절대값 씌우고서 그 바깥에 있는 한 점인 0,0을 원래식에 대입한 게 오면 돼요. 그럼 0 더하기 0 빼기 4니까 마이너스 4죠. 그럼 계산하면 이제 루트 2분의 4니까 유리화 해주면 얘가 2루트 2가 나오죠. 네. 거리를 구했으니까 그럼 OH의 길이가 2루트 2였고 그럼 앞에 있던 AB가 마찬가지로 2루트 2였어야지만 곱해서 8이 나와요. 그러니까 AB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인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또 이거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대칭이에요 서로. 그죠? 그러니까 한 점이 A, B였으면은 다른 점은 B, A고요.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기울기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A랑 B만 따로 떼어서 그려볼게요 선분을. 그럼 그때 우리가 이런 좌표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길이를 알고 있을 때는 언제나 X축이랑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얘가 수직으로 만나겠죠. 왜냐면 얘는 X축이랑 평행하고 여기 오른쪽 거는 Y축이랑 평행하니까. 그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고서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거는 이 길이가 2루트 2라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AB가 속한 게 여기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 위에 있으니까 지금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를 갖는 것은 항상 X축과 45도로 만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45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 게 뭐냐면은 45도 있고 직각이 있으니까 이 길이 B가 1대 1대 루트 2였겠지라는 거죠. 근데 밑변의 길이가 2배 된 거니까 나머지 두 변도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높이가 2였고 밑변도 2였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여기 원래 그림을 옮겨 그리면 그럼 이제 A랑 B에서부터 수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축의 평행한 선분을 그렸을 때 만나는 곳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때 한 변의 길이가 얘네가 2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림 보니까 여기 가운데 H가 지나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H라는 것은 애초에 대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A, B의 선분을 반반 이등분하는 선분인 거예요. 그럼 다시 또 H에서부터 그 방금 그건 높이하고 밑변에다가 수선을 그리면은 걔가 이렇게 두 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수선을 그렸을 때 그 전체 길이를 또 일하는 길이를 반반 나눌 테니까 여기 위에 높이가 1이었고 밑에가 1이었다. 밑변도 마찬가지로 여기 왼쪽 1이었고 오른쪽 1이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이거예요. 이제 A라는 점은 점 H에서부터 왼쪽으로 한 칸 가고 위로 한 칸 올라간 곳이고 B라는 점은 H부터 아래로 한 칸 가고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예요. 그리고 H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왜냐면은 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하고 Y는 X하고 만나는 곳이 H거든요. 그러니까 H라는 점의 좌표는 그 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 했을 때 구할 수 있겠죠. 연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EX는 2니까 EX가 4니까 X는 2가 나오고요. 이게 점 H의 X값이에요. 그럼 Y값은 Y는 X 대입하니까 이제 H가 2,2가 나오고요. 그 점에서부터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간 게 A니까 점 A의 좌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그 1,3이라고 나오고요. B는 H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간 거니까 얘가 3,1이라고 나오는 거죠. 답 구해보니까 대칭 나왔고요. 그래서 얘네가 답인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문제 풀면 어려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서
항상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 때에는 x축이나 y축의 수직인 선분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각을 이용해서 길이비를 구했고, 그렇게 구한 길이를 가지고 다시 좌표를 구할 거니까 점 H 좌표를 구할 수 있는데, 그때 오른쪽으로 얼마나 아래로 얼마나 간 게 B인지 A인지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1학년 수업 무슨 문제고, 사실 지수함수 문제라는 거는 안 썼죠. 이 문제에서. 그죠? 지수함수 문제를 사용해서 풀진 않았고,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단지 대칭성이랑 저기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랑 이런 거 1학년 수학으로 푼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복습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 문제 24번. 로그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다시 로그 방정식이 나와 있고, 그때 이제 이 모양을 보니까 이거는 치환하는 모양이 보이죠. 왜냐면은 로그 x 곱하기 로그 x 나오니까 전개했을 때 치환할 거예요. 그럼 치환해서 풀고, 근데 풀 건데 문제를 읽어봅시다. 그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하는데요. 그죠? 그러면 뭐 치환해서 이제 t라고 치환하죠. 로그 x를. 그럼 t 더하기 로그 2 곱하기 t 더하기 로그 4라고 쓸 수 있어요. 일단 그때 곱해서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이다 라고 세워놓고, 그럼 이걸 풀었을 때 얘가 두 식을 하는데요. 그럼 일단 제일 첫 번째 전략은 그냥 이거 왼쪽 거 전개한 다음에 그 오른쪽 항상 넘겨서 이항해주고 2차식 나오니까 두 식을 가지려면 이제 판별식을 써갖고 얘가 이거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이거보다 크다라고 세워서 k를 구하면 되는 건데, 다른 풀이 보여줄게요. 다른 풀이 봐봐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거 2차식이니까 이거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함수의 그래프 그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텐데, 그때 t축과의 교점좌표가 여기 인수분해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2하고 마이너스 로그 4가 교점좌표가 돼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2 로그 2니까 그럼 얘가 더 왼쪽에 있겠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점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2 로그 2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로그 2가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상황이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왼쪽에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렸는데 걔가 오른쪽에 있는 거랑 같아야 하니까, 그럼 이런 문제는 왼쪽에 y는 붙여주고 오른쪽에 y는 붙여갖고 두 그래프를 따로 그린 다음에 교점을 찾는 식으로 구한다고 했었어요, 옛날에.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 몇 번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2차식을 그렸고, 그때 걔가 오른쪽에 있는 이런 y는 어떤 상수꼴인 그 식이랑 만나는 곳이 두 곳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을 그을 수 있는데, 만약에 y는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이 여기 위에 있으면은 교점이 두 개 나오니까 해가 두 개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직선이 여기 최소값보다 아래쪽에 가버리면은 그때 교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은 여기 2차 함수 꼭지점을 접할 때 그때는 교점이 한 개 나오는 거니까 근도 한 개인 거고요. 따라서 이 가로선을 그었을 때 그 교점이 두 개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최소값보다는 그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값을 구할 때는 그러면은 축의 좌표를 대입하면 되는데, 축의 좌표는 지금 나와 있는 두 개의 t축과의 교점의 중점이니까 여기가 t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로그 2예요. 그럼 원래 있던 2차식에다가 이제 t는 마이너스 2분의 3 로그 2를 대입해서 그 값이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그 값이랑 다시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의 값이랑 비교해서 누가 더 큰지 보면 되는 거죠. 그럼 t에 대입합시다 이제. 그럼 일단 여기 꼭지점에서의 y좌표가 나오는데, 그 y좌표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로그 2 더하기 로그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로그 2 더하기 2 로그 2 라고 나오고, 이게 꼭지점의 y값이에요. y좌표 라고 적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보다는 어때야 돼요? k가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이 얘보단 더 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얘가 더 커야 해요. 그쵸? 이렇게 세웠어요, 식을. 그럼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식은 계산이 돼요. 여기 앞에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고요. 뒤에 있는 거는 2분의 1 로그 2예요. 그럼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로그 2의 제곱이 나오고, 걔가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보다 작다가 나왔죠. 그럼 이제 이거 플러스로 고쳐준 다음에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부등식의 제곱이 있을 때는 중요한 게, 만약에 x제곱이 4보다 작다 이거 풀 때 루트를 씌울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루트는 풀마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가 왼쪽에 붙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짜 둘 다 제곱이 있는 상황이니까 루트를 씌울 건데, 그때 가운데에 로그 k가 있고 여기 컸던 값은 그냥 루트 씌우니까 2분의 1 로그 2가 되는데, 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가 왼쪽에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구했고, 그럼 이때 k 범위 구할 거면은 미통일 되어 있으니까 진수 비교하면 되죠.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거 넣어주니까 로그 루트 2분의 1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로그 루트 2죠.
따라서 k 범위는 루트 2분의 1보다 더 커야 되고요. 루트 2분의 작아야 돼요. 이렇게 k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때 알파랑 베타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하면은 1 나오겠네요. 그죠? 답은 1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좀 어려워져요, 이 문제가. 그래서 판별식을 물론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계산 잘하면 되니까. 판별식을 써서 문제를 푸는 거는 답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 있는 2차식 자체를 이항하지 않고서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때 교점이 2개 나오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직선의 그 위치가 어디여야 하는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라고 풀이를 보여준 거고 만약에 어려웠으면 그냥 여기 왼쪽에 있는 식 전개한 다음에 오른쪽 상성 이항해서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풀어주면 됩니다. 네, 넘어갑시다. 25번 부등식에 로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그거 만족시키는 x값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그냥 부등식 풀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지금 여기 왼쪽 거는 밑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로그를 묶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4를 집어넣어 줄게요. 그러면 4 넣어주니까 로그 3의 x의 4제곱이고 절대값은 제곱할 때 사라지니까 4제곱은 사라졌겠죠. 빼기 로그 3의 x의 제곱이 4보다 작다 라고 나오죠. 그럼 왼쪽 거 로그 정리해주니까 로그 3의 x제곱분의 x 4제곱이 4보다 작다. 그럼 여기 있는 걸 약분되죠. 그러니까 로그 3의 x제곱이 4보다 작고요.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4는 다시 또 로그 3의 81인 거니까 x제곱이 81보다 작아야 되네. 따라서 x의 범위가 일단 9와 마이너스 9 사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루트를 씌울 때는 항상 우리가 한쪽만 쓰면 안 되고 부등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가 나오는데 걔가 사이에 있다라고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끝난 게 아니죠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진수 조건 맞는지 봐야 되니까. 그럼 진수를 보니까 이제 앞에 원래 있던 진수가 절대값 x하고 x제곱이에요. 그럼 절대값 x가 일단 0보다 커야 하고요. 그럼 여기서 나온 해는 x가 0 빼고 다 되겠죠. 왜냐면 0 말고는 다 양수가 나올 테니까. 뒤에 있는 x제곱이 0보다 크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x가 0 빼고 다 되겠죠. 왜냐면 제곱한 거니까 뭐든지 양수가 되고 0일 때만 0이 나오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해놓은 범위에서 일단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때 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다 3개 좀 많으니까 9 빼기 마이너스 9 해주고 빼기 1 해주면 되겠죠. 등호가 둘 다 없을 때에는 빼기 1 해준다 이거니까. 아니면 헷갈리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0을 포함한 범위가 있을 때에는 그럼 마이너스 시작하는 거 마이너스 8부터 쭉 해서 8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음수인 해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해서 마이너스 1까지 나오고요. 가운데 0이 껴있고 그 다음에 1, 2 해서 8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음수가 8개, 양수가 8개, 0이 1개 있는 거죠. 그럼 17개 나오는데 공식으로 풀 거면 그냥 양 끝점 빼준 다음에 1을 더 뺀다 이거예요. 그럼 똑같이 17 나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0은 제외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0 하나 빼주면 답은 16이라고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잘 세면 되는 문제고요. 네. 넘어갑시다. 진수 조건 중요합니다. 근데 넘어가고 26번 어떤 지수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얘가 모든 실수 k x에 대해서 성립하게 하는 실수 k를 구하시오 이거예요. 그럼 복잡한 문제니까 이거는 당장 풀 수가 없는 모양이죠.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럼 복잡한 이유를 봐야 돼요. 복잡한 이유는 이제 여기 왼쪽에도 x가 지수에 올라가 있고 오른쪽에도 x가 지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 밑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풀기 어려우니까 이때는 지수에 있는 x를 내려야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내릴 때에는 로그를 취할 수 있죠. 로그를 취하면 지수가 그 앞에 계속 빠져나오니까. 근데 이때 이미 문제를 보니까 여기 지수에 보니까 밑이 2인 로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줘야겠다가 첫 번째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로그 2에 x제곱 더하기 3 로그 2의 k제곱이 있고요. 그거랑 갖다 안 바뀌죠. 밑이 1보다 큰 로그를 취했으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일단 로그 2의 16분의 k의 2x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여기 좌변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빼낼 거예요. 그러려고 이제 로그를 취한 거니까. 그럼 빼내주면은 이제 x제곱 더하기 3 로그 2의 k에다가 로그 2의 2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이제 뒤에 거는 로그를 분리해야겠죠. 그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 2의 k의 2x제곱 빼기 로그 2의 16이었는데 근데 앞에 거는 x를 빼낼 수 있으니까 지수를 2x 로그 2의 k 그리고 뒤에 거 계산하면 4가 나오죠. 빼기 4 라고 썼고 그럼 이제 또 얘가 뭔가를 봐야겠죠. 얘는 양변을 보니까 x제곱이 있고요. x가 있고요. 상수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2차식이었네. 2차식은 그러면은 다 한쪽으로 몰아주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 로그 2에 있는 1이었고요. 계산하면. 그래서 정리합시다. x제곱 더하기 a 빼기
이제 왼쪽에 있던 거 2항에 오니까 빼기 2 로그 2의 k 곱하기 x라고 쓸게요. 그리고 더하기 상수항에 원래 있던 거는 3 로그 2의 k였고 거기서 4 넘어오니까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됐는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대요. 그러려면 2차식이니까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성립하려면은 이 2차식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텐데 x축이 얘보다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교점이 없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등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여기 x축과 접할 때, 즉 y값이 0이 나올 때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판별식도 마찬가지로 접하는 건 되는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써야 되고요. 그죠? 그렇게 했고 그럼 판별식을 쓰는 거죠. 근데 마침 개수가 x에 2가 붙어 있으니까 짝수를 쓰면 되고 그럼 로그 2의 k의 전체의 제곱 빼기 4 안 쓰고 3 로그 2의 k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식을 세웠어요. 다시 그럼 얘는 또 x 로그 2의 k가 포함되어 있는 2차 부등식인 거니까 얘를 뭐 치환하면 되는데 이미 뭐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죠. 그럼 1, 4 적어주고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그때 로그 2의 k 빼기 4 하고 로그 2의 k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이거의 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해를 구하면은 여기 왼쪽에 그래프를 지워주고 그러면은 해를 구합시다. 적으면은 이제 로그 2의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나온 거예요. 다시 그럼 k의 범위를 구할 거니까 k는 여기 세 변의 전부 다 위치 2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값은 2분의 1, 오른쪽에 있는 값은 16이라고 나오니까 k가 최소값은 2분의 1이었고 최대값은 16이었구나 라고 나와서 곱하면 8이구나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로그 부등식을 푸는 건데 그 처음에만 어려워요. 이 문제는 사실 스텝 뭔가 크게 다를 건 없고 그냥 처음에 양변에 복잡한 식이 있고 복잡한 이유가 x가 지수에 있기 때문이니까 이때는 양변에 로그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봐야 되는 거 하나 더 있죠. 뭐냐면은 애초에 문제에 k가 로그의 진수에 들어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k가 양수다 라고 써놓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풀어보니까 어차피 k의 범위가 양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걸릴 건 없는데 이거 습관적으로 이제 문제 사용하든 안 하든 언제나 로그가 나와 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부등식을 세우는 거예요. 진수를 가지고서.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마지막 27번 활용 문제인데 봅시다. 투과율이 90% 60%인 유리가 있대요. BQ. 그쵸? 그리고 그럼 유리와 유리가 있는데 그때 빛이 통과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빛이 통과하는데 처음에 빛이 만약에 100이 들어왔다 쳐요. 그럼 P 유리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투과율이 90%니까 이제 90만큼 나간다는 거죠, 빛이. 근데 Q라는 유리가 있으면 걔는 빛이 100 들어왔을 때 나가는 거는 60밖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유리를 통과하는 빛의 통과 비율을 투과율이라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뜻이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20장의 유리 P를 통과했다고 했고 그거랑 N장의 유리 Q를 통과했다고 했고 그때 빛의 양이 한쪽이 적대요. 그쵸? 일단 그럼 식을 세워볼게요. P를 통과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있던 빛이 100이었을 때 걔가 90이 되는 거니까 빛의 양이 곱하기 0.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를 한번 통과할 때마다 곱하기 0.9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P를 20장 통과할 거니까 일단 20장 P를 통과했을 때 나온 빛의 세기는 원래가 뭐 A였다고 치면은 나온 빛의 세기는 0.9의 20제곱 곱하기 A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Q를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N장의 Q를 통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통과할 때 곱하기 0.6이 되는 상황인데 그때 처음 들어온 빛의 양이 A였다고 치면은 나중에 나오게 되는 빛의 양은 0.6의 N제곱 곱하기 A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문제에서는 이제 P를 통과한 빛의 양이 Q를 통과한 양보다 적대요. 그럼 부등식을 세우니까 0.9 20제곱 곱하기 A가 0.6의 N제곱 곱하기 A보다 더 작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N값의 범위를 구할 거니까 일단 A를 알려주고요. 그럼 지수 부등식인데 이제 바로 못 바꿔요. 빛을 통일 못해요. 로그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애초에 문제도 보니까 괄호 안에 로그 2랑 로그 3이 나와있죠. 그럼 그냥 양변에 로그를 취합시다. 그래서 로그 0.9 20 빼내주고 앞으로 그리고 오른쪽은 로그 0.6 해주고 n 빼내주고 그러면 n이 밖으로 빠져나왔으니까 이게 n에 대한 1차 부등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을 구할 때는 이제 로그 0.6을 이항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값을 구하고 가는 게 낫겠죠. 그냥 넘겨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럼 20 해주고서 로그 0.9는 일단 기본적으로 10분의 9예요. 그러니까 얘는 로그 9 빼기 로그 10이고요. 다시 또 뒤에 0.6은 또 얘가 10분의 6이에요. 그러니까 n 곱하기 로그 6 빼기 로그 10이죠.
근데 이때 로그 9는 2 로그 3이에요. 왜냐면 9가 3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로그 10은 그냥 밑이 1이니까, 밑이 10이니까 1이고요. 다시 또 로그 6은 또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에요. 그리고 뒤에 로그 10은 빼기 1이고요. 그쵸? 그럼 이때 계산할 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로그 2는 0.3, 로그 3은 0.38 나와 있으니까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럼 20에다가 로그 3은 0.48이니까 0.96 빼기 1이라고 나오고요. 얘는 n에다가 0.3, 0.38 더하니까 0.78 빼기 1이니까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0.22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넘길 건데 넘어갈 때 음수 넘기니까 부등호 방향대로 바뀌고요. 그럼 여기 왼쪽 거는 일단 0.04 마이너스 붙인 거였어요. 그쵸? 근데 또 그래 합시다. 그럼 넘깁시다. 그러면은 이제 22분의 0.22분의 20 곱하기 0.04가 됐고 부등호가 뒤집혔고 n 됐다. 근데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가 됐고요. 그럼 이런 거 계산할 땐 또 소수가 2개 있으니까 소수점 옮길 수 있죠. 밑에 거 2칸 옮기니까 그냥 22가 됐고요. 위에 거 2칸 옮기니까 4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n은 이제 22분의 20 곱하기 4보다 작은 건데 그냥 계산하는 거죠. 분자 80이니까. 그럼 약분 한번 해서 40분의 11분의 40 나오고 그럼 얘는 3. 얼마만 나오죠. 그러니까 n은 3이었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고요. 그냥 처음에 관계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이제 그림을 그려봤어요. 한번 투과열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림이 편해요. 그래서 처음 빛이 들어온 양이 100일 때 얼마가 나오는 건지를 가지고서 한 번 지나갈 때마다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건지를 봐주고서 그런 유리가 한 장이 아니고 20장 있을 때는 그럼 곱해지는 숫자를 20제곱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Q도 n장 지나가니까 0.6의 n제곱이라고 수를 세웠고 그때 그냥 부등식 풀려고 보니까 안 풀리는 모양이고 문제 괄호 안에도 로그를 쓰라고 써 있으니까 로그를 아무리 취한다는 어려운 생각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2랑 로그 3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니까 여기 0.9, 0.6을 다 10분의 9, 10분의 6으로 고치니까 다 대입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온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한 문제였고요. 네. 고생했어요 푸느라고. 그래서 틀린 문제 있으면 다시 여러 번 보면서 복습을 해주고 이제 네 마칠게요.